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셨어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제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라고요. 아내와 저는 결혼하고 나서 참 오래 아이를 기다렸어요. 아내는 워낙 몸이 약했거든요. 두 번의 유산 끝에 겨우 아들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아들이 4살이 되던 해 아내는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폐렴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미 많이 약해진 몸이 결국 버티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손을 꼭 잡고 있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학벌도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구두방을 하는 것 뿐이었어요. 제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받았거든요. 시장 한켠에 작은 가게를 얻어 아침부터 밤까지 구두를 닦고 굽을 갈고 밑창을 수선했습니다. 손은 항상 까맣게 물들고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아들을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학교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넥타이 매고 회사 다닌대요.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제일 멋있어요. 아버지 손은 마법의 손이에요. 다 망가진 신발도 새 것처럼 만들어주시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렇게 언제나 제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했습니다. 제 구두방 수입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아들이 장학금을 받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죠.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자세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했어요. 처음 며느리를 본 날 저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제 직업이나 살림 형편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진심으로 환영할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소개했습니다. 며느리는 형식적인 인사만 했을 뿐 태도나 말투가 차가웠어요. 제 손을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까맣게 물든 구두약 자국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손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시선은 제 낡은 양복과 오래된 구두를 훑어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제가 불결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그런 감정은 접어두기로 했어요. 결혼식은 며느리 집안 분들이 대부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돈을 만났을 때 저는 많이 긴장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안과는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아서요. 사돈 어른은 중견기업의 임원이셨고 안사돈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셨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돈 내외부는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바깥 사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사돈의 도움으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 근처에서 작은 구두방을 운영하며 지냈어요. 아들이 몇 번 저를 초대했지만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에 더는 방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방문했을 때 며느리가 제 앞에서 바닥을 급하게 쓸고 소독제를 뿌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치 제가 세균이라도 옮길 것처럼 말이죠. 결국 전화로만 연락하게 되었죠. 며느리는 전화로도 저와 대화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항상 바쁘다며 아들에게 전화를 넘기곤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버지, 곧 할아버지 되실 거예요. 민지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비록 작은 구두방이지만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요즘은 구두방이 많이 줄어들어 오히려 단골 손님이 더 많아졌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신발을 고치기보다 새로 사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좋은 구두를 오래 신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병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신생아실 앞에서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이 꼭 어릴 적 우리 아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병실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설마 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제발 병실에는 들이지 말아요. 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 말에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러지 말라는 아들의 말이 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당연히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저 멀리서 아들 가족의 행복을 빌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시장에서 구두방을 하는 것이 창피한 듯 누구에게도 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는 아들이 고아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겠지 싶었으니까요. 드디어 손주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아들이 주말에 와보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아이용 신발은 아직 이르지만 나중에 신길 예쁜 아이 구두를 특별히 주문해 만들었거든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사돈 내외분도 함께 계셨습니다. 안사돈은 딸을 돕는다고 손주가 태어난 이후로 자주 오셨다고 했어요. 이날은 주말이라 바깥 사돈도 함께 오셨던 거죠. 아이고 사돈 어른.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돈 내외분께서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구두방은 잘 되고 계십니까? 바깥 사돈께서 안부를 물으셨고 저도 사돈의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사돈 내외분은 저와 아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편하게 이야기 나누라며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저는 아들에게 요즘 회사 일은 어떤지 많이 바쁜지 물었고 아들은 웃으며 회사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을 거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며느리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꾸도 하지 않고 아이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아이 우유를 가지러 방을 나갔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손주. 한번 안아봐도 될까?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작고 보드라운 아이를 안자 가슴이 떨렸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레 만져보는데 갑자기 방문이 확 열렸습니다. 노인네가 진짜. 당장 더러운 손 치워요. 며느리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혐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를 해치려 하는 괴물이라도 된 것처럼요. 너무 놀라 저는 움찔했고 얼른 아이를 아들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돈 내외분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상황을 모면하려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바깥 사돈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바깥 사돈께서 며느리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손도 안 씻으셨다며 변명하려 했지만 바깥 사돈이 말을 끊으셨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오시자마자 화장실에 가셔서 손 씻으셨다. 그리고 손을 씻든 안 씻든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바깥 사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그 분노는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 지금까지 사돈을 그런 태도로 대한 거냐?
바깥 사돈은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바깥 사돈께서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손주를 이제서야 처음 안아보셨다고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 바깥 사돈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가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사돈을 어떻게 대했길래 여태까지 손주도 한 번 못 보게 한 거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장 사돈 어른께 정중하게 용서를 구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널 용서할 수가 없다. 바깥 사돈의 단호한 명령에 며느리는 떨리는 몸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날 저녁 아들이 충격받은 며느리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간 사이 저는 사돈 내외분과 마주 앉았습니다. 바깥 사돈의 얼굴에는 아직도 분노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자식을 잘 못 키웠습니다. 저도 지금 딸의 태도에 충격이 가시질 않네요. 그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치자 컵들이 덜컹거렸습니다. 안사돈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민지는 저희의 친딸이 아닙니다. 바깥 사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살 때 입양했어요.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깊어서 저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될까 두려워 너무 감싸주었는데 점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최근에야 깨달았어요. 입양된 것을 알게 된 후로 더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바깥 사돈이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를 그런 태도로 대하다니요. 더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로 민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바깥 사돈의 음성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아파트도 저희가 마련해 주었고 회사도 제 인맥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닙니다. 모든 지원을 끊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사돈 어른. 이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민지는 지금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입양되어서 아이에게 각별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가족인데 윗어른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요. 안사돈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민지를 잘못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오셔서 손주도 보시고 아들과도 시간 보내세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서러우셨을지. 바깥 사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가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이제 모두 알았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다시 없을 겁니다. 사돈의 따뜻한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구두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손주를 안고 들어왔고 뒤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지난번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점심 사드릴게요.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돈 내외는 정말로 모든 지원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와 시간을 보냅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사돈 내외분과도 가끔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끔 아내 생각이 날 때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보, 걱정 마. 약속대로 우리 아들 잘 키웠어. 이제 손주도 생겼고, 다 잘 될 거야. 인생이란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나 봅니다. 며느리도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저를 처음 대했던 그 순간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사돈 내외분의 현명한 중재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제 구두방에는 손주의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 손주예요. 참 복스러운 아이죠?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우리 아들 잘 키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